박종현의 돌파 매매 시간입니다. 좀 추세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고 박스권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시그널을 잡아주고 있는 시간이죠. 좀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 지난 한 주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부터 궁금해요. 사실 크게 흔들렸다가 네네. 일부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시장 끝났어 이런 너무 우울한 생각도 안 들고 조금 애매해서 포지션 잡기가 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조정이 왔을 때 2,900포인트와 2,950포인트 구간에서는 바이 앤 홀딩이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렸어요. 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걸 차트를 거꾸로 보면은 2,900포인트는 왼쪽 어깨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 있듯이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포지션은 2,900은 저는 한 무릎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닥 시그널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쌍바닥 구간. 네. 그러니까 2,900에서 전저점이 높아진 형태로 쌍바닥이 형성이 됐지 아니면 역회된 숄더형으로 2,900을 내려갔다 올라올지 지금 현재 그런 이따가 차트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패턴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환율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요 환율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때가 이제 10년 기준인데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1,296원을 찍고 지금 상승했다가 환율이 지금 1,200원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사실 좋다 하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렇게 중간재료를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단기적인 중국 이슈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해서 4분기, 1분기에 생각보다 이익 추정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3분기 실적 발표가 그래도 계속 수출 데이터는 좋지만 증가율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 바닥을 어디가 바닥이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환율이 1,200원 구간을 지나온 이후에 좀 저점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좀 염두에 둬야겠어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할 때 코스피가 어느 정도 하락 변동을 보일 거다라는 증권가 보고서들 꽤나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외환시장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번 주는 그럼 전체적인 시장 대형주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 주 주간으로 좀 단기 스윙 해본다라면 어떤 테마주가 조금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차트로 돌파 매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수급이 좀 심리적으로 좀 개인 투자도 그렇고 외인 수급도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연기금이나 기간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온 그런 섹터와 테마로 좀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관 내수가 꽤나 유입되면서 그렇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 말씀해 주실 수급적으로 의미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자, 본격적인 그런 유망 섹터나 종목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AS 살짝 해보겠습니다. 좀 짚어볼 종목이 많아요. 어찌 보면 어드바이저님께 제가 좀 신뢰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동화약품부터 AS 해볼게요. 그날 사실 시장 영향이긴 합니다만 그날 저희가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연 이틀간에서 그 하락폭 다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다만 당일 변동이 조금 있어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만회해서 다행이긴 했어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LX 인터내셔널하고 동화약품을 추천을 드렸는데 네. 동화약품은 목적 자체가 변동성. 그러니까
호재가 그 머크사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락할 겁니다. 그럼 네. 그 하락하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무료 각독방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대응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점에 잡았다면 오히려 더 변동성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차 목표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근데 고점을 21,550원. 예. 네. 좀 약간 목표가는 아직 터치는 안 했지만 지금 오늘도 뉴스가 머크사에서 지금 FDA 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머크사 치료제는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FDA가 승인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좀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아직도 치료제는 아직 남아 있다. 예, 그래서 1차 목표가 동일하게 22,000원 부근 거기가 1차적인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좀 제시해 드리고 네. 차트로 보시면 21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음 이런 형태로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해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쌀, 보리 이런 맞습니다. 느낌의 예. 차트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일에도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을 해보자.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부지런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당일 변동 나왔을 때 샀다면 상당수 상승분 제외하고도 큰 수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종현 어드바이저의 종목을 같이 체크해 나가실 때는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 단기 급변동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할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을 따로따로 말씀을 주시니까 꼭 그걸 잘 유의하시면서 함께 내 투자 전략에 맞춰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동아약품이었고요.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그날 동일하게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날 당일에는 또 7% 가까이 네.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3거래일간 내렸습니다. 이거 잘못 사신 분들이라면 그날 네네. 당일 오르는 거 보고 박종현 어드바이저가 샀어요. 딱 샀어요. 그리고 그 3일 뒤에 딱 내렸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안티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저희가 네네. 잡아야 될까요? 제가 좀 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렸듯이 예전 LG 상사인데 지금 제가 이 차트 좀 공매도 거래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10월 8일 날 상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숏커버링 관련된 물량이 또 매수 물량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뉴스를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석탄 최대 생산지인 중국 산시성에 10월 수해가 나서 전력난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관련 천연가스나 유가도 지금 80불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어제도 이제 제가 특집 방송 때문에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하늘이 굉장히 파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동계 올림픽 2월에 개최 전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성장을 버리고 지금 저탄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음봉일 때는 좀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종목은 계속 이슈가 될 거고 하늘이 보아 까매질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미세먼지 걱정 좀 덜 네네. 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전력난이 심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요즘 중국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상황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심플하게 더 직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LX 인터내셔널 네. 보유자분 혹은 신규 진입자에게 각각 짤막하게 어떤 대응을 해라라고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여기 21선을 돌파한 이 기준봉에 제가 볼 때는 3만 원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 공매도 세력이 이 부분을 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외인과 기관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손절가를 분명하게 잡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와 똑같이 이쪽 부분이 28,500원 부분이 왼쪽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우량주기 때문에 만약 5% 10%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28,000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혹시 홀딩 하시는 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면은
최소 수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고점이 지금 37,500원입니다. 그래서 37,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잡으셔가지고 홀딩하신 분은 좀 대응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 분이시죠. 이 새벽에 동백님께서는 그날 당일에 LX 인터내셔널로 7% 익절하고 나오셨다라고 글도 올려주시네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이요. 코오롱 AS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28일에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뭐 직장인들이 조금 편안하게 모아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코오롱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큰 변화 없으시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수소 쪽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수소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하고 블루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은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연가스나 석유에서 이렇게 추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소 쪽이 약간 그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죽어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코오롱은 효성그룹과 굉장히 유사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청정수소 이런 쪽인가요? 그게 아니라 추후에는 수소가 아마 그린이나 블루 수소로 바뀌는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가 그나마 뭐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나마 탄소 섬유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효성은 지금 굉장히 강세인데 다른 거 말고 여러 가지 섬유나 이런 사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입니다. 근데 코오롱은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이런 가치 투자 같은 개념도 좀 비교 대상으로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기존 박스권 라인이 34,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고 단기적인 지수 하락으로 지금 보시면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예. 제가 가져가기에 추천하는 종목은 나쁜 종목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다음 내년까지 좀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모님이셨나요? 고모님이었어요. 고모님이셨어요. 네. 고모님에게 코오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다 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코오롱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도 시간 나는 대로 때때로 AS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추후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 보고 있는 종목, 오늘 그 이야기 이제 곧장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신 게 DA 테크놀로지예요. 네네. 23% 금요일에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 전날도 4% 오른 이 종목을 오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네. 그럼 이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짧게 가져가는 겁니까? 목표가는 제가 좀 박스를 좀 그려놔서 설정해 드렸는데 네. 제가 좀 저번 주는 시장이 안 좋을 걸 예상을 해서 좀 약간 수비적으로 좀 포지션을 취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지수가 나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저번 주에도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에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동사는 사실 장비 위주인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안 좋았다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DA 테크놀로지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다가 아마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리비안 관련해 가지고 동사도 1차 미팅을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 리비안 관계자가 또 와서 미팅도 가능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실제 뭐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일단 소스가 있고 주봉입니다.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추세를 돌파한 제가 좋아하는 기준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음봉 때는 또 매수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저는 좀 되게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데 네. 9,5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저는 추세가 네.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아약품도 어쨌든 종가는 주봉이 양봉이 세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주봉이 3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9,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 추세선을 돌파한 박스권을 돌파한 이 7,000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종가 이탈 7,00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를 정말 높게 잡아주셨어요. 9,500원 DA 테크놀로지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업체이기도 한데 리비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전고체 배터리 사업 등의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단기 스윙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나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잡아주셨고요. 음봉에 사서 또 양봉에 파는 쌀보리 전략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이 에코프로 HN이에요. 저희 방송 출발 성공 투자에서 이미 이 종목으로 한번 크게 수익이 여러 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돌파 매매 기준으로 타이밍이 온 건 거죠?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실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60분 봉인데 20분 봉인데요. 지금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했고 지금 돌파한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포지션으로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 일정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관련된 탄소 관련된 엑스포가 있고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이번 달 말까지 탄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럼 단기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분봉이 돌파했는데 기간이 저번 주에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 에코프로 HN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품절주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이 주식 스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최대 주주가 대주주 그런 규정 때문에 에코프로 HN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좀 추가적인 수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토탈 환경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저탄소 쪽이 침체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일정의 이슈,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종가 네. 이탈하면 매도를 진행해 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오늘은 다소 긴 이름을 가진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각 종목에 맞는 스타일 매매법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박종현 어드바이저 오늘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장 기술적 대응 방법과 숨겨진 오징어 게임 수혜주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잠시 후에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끝나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명가 N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돌파 매매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